두 번째도 알 수 없는 원소 ABCD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약간 헷갈리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문제를 읽으시면 여기 나와 있는 ABCD는 1번에서 했던 ABCD와는 무관한 새로운 ABCD다라는 게 이제 문제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1번하고는 완전 독립된 새로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새로운 원소 ABCD인데 얘네들은 모두 다 몇 주기? 2주기. 그래서 여기 주어져 있는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그래프에서 어디만? 요 2주기. 그래서 리튬부터 미온까지 여기에서 벌어지는 일만 생각해 보겠다 이런 말인 거죠. 자, 이때 뭐라고 돼 있냐면 원자 번호가 ABCD 순인데 그 원자 번호가 연속이랍니다. 연속.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저 ABCD가 예를 들어 3, 4, 5, 6일 수도 있고 4, 5, 6, 7일 수도 있고 무슨 말이겠어요? 이렇게 연속인 4개다 라고 했을 때 그 바닥 상태 전자 배치에서 나타나는 A에서부터 D까지의 홀전자 개수의 총합이 8개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런 걸 보면 아니 그러면 홀전자를 뭐 경우의 수를 어떻게 이렇게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 경우는 고민하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그렇지 이런 뜻이었구나. 아 고민하지 마시고 그래 하시겠 그렇구나. 그래 갑자기 그분이 훅 들어오네요. 그렇지. 그렇습니다. 자 어쨌건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그러지 말고 그냥 아싸리 눈 딱 감고 8개 그냥 다 그려봐요. 알겠죠? 이게 오히려 속편합니다. 그래서 막 경우의 수를 막 따져가지고 논리적으로 뭐 이것만 이렇게 되고 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더 복잡하고요. 어차피 8개밖에 없으니까 8개에 대해서 전수조사하는 게 제일 속편할 겁니다. 그럼 이렇게 딱 해놓고 뭐 리튬부터 니온까지 전자 배치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이럴 때 홀전자가 몇 개 있는지 살펴보면 된다 이런 얘기죠. 몇 개 있어요? 1개 없고 하나 있고 2개 있고 3개 있고 2개 있고 하나 있고 없네요. 그런데 이 ABCD가 어떻다고요? 이놈의 ABCD가 연속이랍니다. 연속이니까 이 ABCD가 리베BC일 수도 있고 베BCN일 수도 있고 BCNO일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원소 4개의 홀전자 수를 다 합쳐서 8이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연속인 4개를 합쳐서 8을 만드는 게 아마 가능성이 보시다시피 요렇게 보이시죠? 요렇게 그럼 잘 봐. 1, 2, 3, 2 하면 몇 개예요? 8개네. 오 8개. 근데 얘를 이렇게 해도 8개죠. 2, 3, 2, 1 해도 다 더하면 8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ABCD의 후보는 BCOF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CNOF일 수도 있고 BCNO일 수도 있고 그래서 마지막 정보가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자 여기 MS라고 있죠? MS가 뭐예요? 문제에 나와 있듯이 스핀 자기양자수죠. 스핀 자기양자수는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요 스핀의 어느 축 성분? 스핀의 어느 축 성분? 지축 성분의 방향을 알려주는 양자수가 스핀 자기양자수라고 했었죠. 기억나죠? 그게 B하고 C를 비교했더니 C가 더 크더래요. 그럼 이제 이것도 살펴봐야 되겠죠? 자, 홀전자 하나 있으니까 스핀 자기양자수의 방향은 플러스 2분의 1 되겠습니다. 전자 쌍이 들어가면 하나가 플러스 2분의 1이고 하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더해져서 0이겠죠? 그러면 결국 뭐만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보시면 전자 쌍은 하나가 플러스 2분의 1, 하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전자 쌍은 스핀 자기 양자수 더했을 때 0이 돼버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생각하는 스핀 자기 양자수의 합은 홀전자의 것들만 생각해 주시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홀전자 하나면은 플러스 2분의 1. 홀전자 두 개면은 플러스 1. 홀전자 세 개면 플러스 2분의 3. 홀전자 두 개면 플러스 1. 홀전자 한 개면 플러스 2분의 1. 홀전자 하나도 없으면 0. 알겠죠? 그런데 이때 원자 번호가 더 큰 C에서 B보다 C에서 스핀 자기양지수 다 더한 게 더 크다고 했었죠. 그럼 여기서 비교를 해보면 아하, 바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 얘가 A고 B고 C고 D라고 해야 B하고 C를 비교했을 때 원자 번호가 더 큰 C가 스핀 자기양자수의 합이 더 크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문제에 나와 있는 정보로부터 A, B, C, D가 각각 BCNO다 라는 걸 우선 알아내는 게 우선이 되겠습니다. 됐죠? 됐죠? 그래서 이것만 알아내면 뭐 그 다음은 일사천리로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 요 BCNO, 이 BCNO에 대해서 뭐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그거의 주기성을 판단해 보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BCNO가 어디 있느냐? BCNO 요 5, 6, 7, 8 요 4개죠? 요 4개죠?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는 BCNO의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주기성 그려라. 바로 BCNO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요만큼 이걸 잘라 그려라 이런 말인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녀석의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를 그려라 라고 하면 예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요.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를 그려라 라고 하면 예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요. 세 번째 이온화 에너지를 그리라고 하면 예 이런 식으로 그 변화 방향을 그려주시면 된다 이런 말이지.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변화를 전자배치들을 다 따져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려고 그러면 이건 몸품입니다. 너무 복잡해져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 두 번째, 세 번째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의 패턴을 반드시 외워야 이 문제를 쉽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외우지 않고 전자배치로 찾아내려고 하면 이거 하세월입니다. 이게 되게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반드시 외워라. 알겠죠? 그래서 요 세 개 그리시면 되는데 뭐 문제에서는 굳이 또 세 번째 이온화 에너지를 그리래요. 문제에서는 이제 요렇게 그려라 뭐 이런 거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논리 구조를 그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 다음 사실은 어차피 이 그림은 외우면 되는 거고 외우면 되는 건데 사실 내가 이 문제 전체를 풀어보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요거 하려고 지금 이거 풀어보자고 한 겁니다. 그럼 요걸 하는 게 뭐냐? 바로 여기 나와 있는 A, B, C, D. 그 A, B, C, D가 지금 여기에 있는 BCNO겠죠? 이 BCNO의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에서 나타나는 뭐라고 돼 있지? 나타나는 문제 뭐라고 돼 있었는데? 나타나는 어디 갔어? 나타나는 변칙성. 변칙성을 이제 영어로 어노멜러티라고 하면 되거든요. 이게 노멀 하면 뭐예요? 노멀. 보통 이런 뜻이잖아요. 보통 에이노멀 하면은 이상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리티 써서 명사형으로 바꾼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말 번역, 변칙성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건데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에 나타나는 BCNO의 변칙성 무슨 말 알겠어요? 어느 구간 얘기하는 거겠어요? 여기. 그래서
순차적 이온화, 그러니까 그 이온화 에너지가 기본적으로는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이온화 에너지도 증가하게 돼 있죠. 증가하게 돼 있는데 갑자기 질소에 비해 산소가 작아지는 요 이유를 설명해라. 어떻게 설명하죠? 전자배치로 설명을 하죠. 요 전자배치 설명하는 거 사실은 크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내가 왜 얘를 강조하려고 하냐면 미스고 페이보릿 알겠어요? 으로 표현하기 위해서요. 아시겠죠? 미스고가 좋아하는 표현으로 답을 쓰기 위해서 내가 얘를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인 거 알겠지? 자 그럼 이제 질소하고 산소 사이에 뭐 전자배치를 써야 되기 전자배치 그럼 전자배치 한번 그려보자. 자 그러면서 우선 여기서 바닥 상태 전자배치 자 저기에 있는 7번의 질소는 ES2, EP3 8번의 산소는 ES2, EP4 됐죠? 그럼 이때 여기서 ES2, ES2는 굳이 설명할 필요 있을까 없을까요? ES2, ES2는 뭐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같게 나타나는 거니까 뭐 같은 요소는 차이를 만들 수 없잖아요. 요건 됐고 어디를 설명하라는 얘기겠어요? 요거하고 요거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요 질소는 EP 오비탈에 요렇게 조금 밑에 그릴까? 요렇게 그리고 여기에 있는 P4는 요렇게 요 두 전자배치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지. 됐죠? 그럼 이때 잘 보세요. 잘 봐. 미스고 페이보릿으로 답안지 이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겠어요. 미스고 페이보릿. 그죠? 그럼 잘 봐. 여기 홀전자 몇 개 있어? 2개 있지. 그리고 스핀 방향이? 스핀 방향이 어떻게 돼 있어?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스핀 방향이라기보다는 스핀 자기양자수가 어때? 이 둘이. 같게 돼 있지. 자, 여기서 홀전자 몇 개? 홀전자 3개. 그리고 3개의 스핀 자기양자수는? 여기서도 같지. 이럴 때 우리는 말입니다.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 이런 말을 썼었는데 기억합니까? 윤지스 기억나요? 왠지 이봐. 자, 익스체인지 에너지 우리말 번역? 교환 에너지. 아 맞다. 그때 저기 뭐냐면 윤지스가 뭐냐면 물리 수업 듣고 와야 되는데 갑자기 윤지스가 와서 선생님 저 피곤해서 그런데 저 집에 가서 영상으로 들게요 도망가고 그때 가빈스랑 만났던 거. 내가 이거 꼭 보라고 썼는데 익스체인지 에너지. 가빈스 익스체인지 기억나요? 우리말 번역? 교환 에너지. 자, 이 교환 에너지는 뭐가 많을수록 더 크게 나타나죠? 홀전자 개수가 많을수록 더 크게 나타나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요런 수식도 막 쓰고 했었는데 기억나죠? 그래서 이 n이 뭐냐면 스핀 자기 양자수가 같은 홀전자 개수였어요. 그게 많을수록 익스체인지 에너지는 커진다. 자, 그런데 이 익스체인지 에너지는 전자 배치를 불안하게 만드는 에너지예요? 전자 배치를 안정하게 만드는 에너지예요? 이 교환 에너지는 전자 배치를 불안하게 만드는 에너지예요? 전자 배치를 안정하게 만드는 에너지예요?
불안한 거예요, 안정한 거예요? 익스체인지 에너지는 효과가 안정화 효과라고 했죠. 안정화 효과. 그래서 이 익스체인지 에너지는 전자 배치를 안정하게 만드는 효과입니다. 그래서 전자 배치가 안정해지는 것이 홀 전자가 많을수록 좋다. 이게 무슨 룰이에요? 훔투룰 아시겠어요? 그래서 훔투룰을 표현해주는 수식이 바로 요거였다고. 이게 사실은 일반화학 과정에서도 잘 안 나오는 건데 요게 미스고 페이보릿이야. 무슨 말이야? 미스고 페이보릿. 그러면 상대적으로 여기는 그 홀전자 개수가 많아 적어? 홀전자 개수가 적지. 그럼 이쪽은 상대적으로 익스체인지 에너지가 커진다는 얘기야, 작아진다는 얘기야. 익스체인지 에너지가 작아진다. 요 익스체인지 에너지 안정화 효과라는 거 그때 수업할 때 그 뭐냐면 자기적 효과, 그다음에 막 유효 핵전화 이런 거 등등등 설명해 가지고는 그 전자 간 청력 이런 거 설명해 또 엄청 설명했어요. 아주 자세하게. 그래서 요거 기억 안 나는 사람들은 그때 강의 꼭 보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때 짜자자잔 보이시죠? 짜자자잔 이런 걸 뭐라고 부르죠? 전자 뭐라고 불러요? 전자쌍이라고 하죠. 전자쌍에서는 커플링 에너지 요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커플링 에너지. 커플링 에너지 우리말 번역? 짝지음 에너지. 아시겠죠? 짝지음 에너지. 저 짝지음 에너지는 전자 배치의 안정화 효과입니까? 불안정화 효과입니까? 그렇지. 무슨 말 알겠죠? 왜냐? 전자가 쌍을 이루면 전자 간 뭐가 커진다? 청력이 커진다. 전자 간 청력이 커지면 전자 하나하나가 경험하는 유효액전하는 작아진다. 무슨 말 알겠어요? 그게 전자의 위치 에너지를 불안정하게 만든다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P3 전자 배치는 이런 식으로 익스체인지 에너지가 더 크게 나타나서 안정한 전자 배치가 되는 거고, 이렇게 P4 전자 배치는 커플링 에너지가 나타나면서 불안정한 전자 배치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뭔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P4 전자 배치의 불안정성 때문에 산소의 이온화 에너지가 예상과 다르게 질소보다 어떻게 되죠? 질소보다 어떻게 되죠? 이온화 에너지가 예상과 다르게 질소보다 어떻게 되죠? 질소보다 작아진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 잘 보시면은 이온화 에너지가 작아진다. 이것만 딱 떼서 보면 어떻게 된다? 전자 제거가 편해진다는 얘기예요? 불편해진다는 얘기예요? 전자 제거가 쉬워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즉 전자들이 핵에 강하게 묶여있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질소보다 산소에서 전자를 떼어낼 때 에너지가 덜 필요해지게 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녀석인데 이걸 표현할 때 미스고는 익스체인지 에너지 그리고 커플링 에너지 요 표현 쓰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질소에서는 익스체인지 에너지가 더 커지고 산소에서는 커플링 에너지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예상과 다르게 산소에서 이온 에너지가 살짝 작아진다 라고 쓰면 100점이야. 알겠죠? 그래서 요 단어 유니스 오케이? 가미스 오케이? 오케이 됐다. 됐죠? 이렇게
오비탈 원자 오비탈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요거 관련해서 요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 뭘 해볼 거냐? 용액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액. 좋아. 좋아. 좋아.